자, 104쪽에 보시면 26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라고 나오거든요. 근해 공식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들어봤을 수도 있어. 근해 공식 되게 유명한 건데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 때 인수분해가 되면 일단 땡큐야. 근데 안 되는 상황도 되게 많이 존재를 하잖아. 그래서 그 이전에 배웠던 게 뭐냐면 완전제곱식이죠. 완전제곱식인 경우에도 그러니까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서 어거지로 만들어가지고 풀어준다면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어떤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되겠지. 그래서 완전제곱식을 만든 다음에 제곱근의 풀이를 이용했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도 하지만 이제 안 되는 문제에 한해서 쓸 수 있는 게 근해 공식이야. 그래서 얘는 만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능이야. 어떤 식이 주어져도 굉장히 못생겼어. 만약에 뭐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17 딱 봐도 너무 못생기고 너무 인수분해 안 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근해 공식에 대입을 해주게 되면 바로 해를 구할 수 있는 맞는 공식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 그 무슨 응답하라 드라마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노래도 있잖아. x는 2a분의 마이너스 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워줘도 되고 일단 얘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를 한 번은 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증명으로 된 문제 있죠. 왜? 이렇게 쭉 증명해놓고 여기 중간에 빵긋빵긋빵긋 뚫어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한 다음에 들어갈 말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 번씩은 다 등장을 할 수 있으니 증명 과정을 알아두면 좋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그냥 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기본형의 모양을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들었더니 거기서 해를 구하면 이 모양이 나온다요. 알겠지?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자, 근해 공식 기본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그리고 a는 0이 아니다 라는 식을 가지고 시작을 해주는 거고 여기서 이제 뭐를 하냐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최고차항의 개수인 a로 일단 묶어주죠. 그럼 묶어줬을 때 x제곱 bx는 묶으려면 a분의 bx로 가야 돼. 그 다음에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절반의 제곱이 나와야 되지. 그래서 a분의 b라는 애를 절반 해주면 2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2a분의 b야. 근데 이 절반을 뭐 해야 돼? 제곱해야 되죠. 그래서 정리하면 2a분의 b의 그냥 제곱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분의 b의 제곱. 왜냐면 이걸 내 맘대로 더한 거니까 일단은 빼줘야 이 등식이 성립을 하겠지. 그 다음에 뒤에 있던 상수항 c.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딱 묶어서 내주고 c는 원래 밖에 있던 거니까 그냥 빼도 돼. 왜냐면 어차피 c가 들어간다고 해도 a 소속이니까 a를 곱해서 뺄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냥 c로 빼주면 돼요. 그 다음에 얘를 정리하면 이제 a로 뺐을 때 절반이 x 플러스 2a분의 b였던 거잖아. 그래서 2a분의 b의 제곱으로 정리를 해준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묶이는 거겠지. 그 다음에 아까 마이너스 내 맘대로 더했으니까 빼줬던 부분은 a가 곱해져 있는 괄호 안에 있던 애니까 곱해서 빼주면 돼요. a 소속이니까 곱해서 빼주면 되고 정리했을 때 얘 제곱하면 2a분의 b의 제곱이야. 그럼 정리하면 4a 제곱분의 b 제곱이 되고 얘를 빼주는 거잖아. 근데 빼준 거 앞에 a가 곱해져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에다가 a를 곱해서 빼줘야 되는데 정리하면 마이너스 b제곱은 그대로 오고 a 약분해서 밑에는 4a가 남겠죠. 그래서 빠진 거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이 될 거고 뒤에 c를 더해준 식은 0이다. 계속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든 다음에 뭐 한다고 했냐면 제곱근 풀이를 이용해서 그냥 풀어줬더니 이 근해 공식이 신기하게 나왔다. 이 얘기거든요. 자 제곱근 풀이를 하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상수항 일단 넘겨주는 거지. 그래서 제곱근 풀이를 이용한다. 자 그러면 이 상수항을 넘겨볼게요.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 곱해진 것을 는 하고 얘를 넘길 건데 자 는 4a분의 마이너스 b제곱을 넘겼으니까 플러스 b제곱이겠고 자 이 c는 넘기면 마이너스 c인데 넘기면 마이너스 c야. 근데 얘를 4a분의로 통분을 해줄 거야. 그럼 얘가 4a가 되면서 여기도 4a를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야? 제곱을 풀어주면서 우변에 풀마 루트를 붙이면 되지. 그래서 자, x 플러스 2a분의 b는 하고 써주면 일단 양변을 a로 나눠야 돼. 그치? 그럼 a로 나누면 여기가 4a 제곱이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제곱을 풀면서 는 풀마 루트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는 거지.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4a 제곱은 빠질 수 있어. 왜냐면 루트 4a 제곱이라는 건 루트 안에 2a의 제곱이라는 거고 제곱과 루트가 만나서 얘가 2a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잖아. 제곱수니까. 그죠? 그래서 얘를 빠져나오게 해주면 루트는 그대로 냅두면서 그러니까 위에 있는 루트는 놔두는데 b제곱 마이너스 4ac는 그냥 두고 얘는 2a분의 1을 붙여주는 거지. 괜찮죠? 그래서 요렇게 루트 4a 제곱을 빼줬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x는만 하면 끝나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x는 해주면서 여 뒤에 붙어있던 상수항을 넘기면 자 x는 2a분의 지금 얘도 2a죠. 그럼 얘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우와 대박이죠. 여기서 ax제곱 bx 플러스 c 약간 혈혈단신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냥 쭉 갔을 뿐인데 근해 공식이 튀어나왔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근해 공식이 나왔다는 거 우리 한 번 정도는 꼭 기억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자기가 연습장에다 한 번은 해보세요. 근데 생각보다 쉬워. 그냥 문자가 ABC 막 나와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고 뭐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정리해주면 이런 근해 공식이 나오고 이 근해 공식을 이제 우리는 만능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식에다가 전부 다 집어넣어서 이제 해를 구할 수 있다는 거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 보면은 근해 공식, 근을 구하는 공식이 하나가 아니고 밑에 짝수 공식이라고 해서 하나가 더 나오거든요. 자, 얘를 근해 공식하고 살짝 비교를 해본다면 근해 공식은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짝수 공식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거든요. 그래서 얘와 얘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 짝수 공식은 말 그대로 앞에 짝수가 붙은 것처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이 중간에 있는 x 부분 있죠? 1차 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야. 근데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돼요. 즉 짝수라는 가정 하에는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돼. 그치만 홀수이다. 그럼 무조건 얘만 써야겠지. 그래서 얘는 무조건 기본으로 외우는데 이거는 선택해서 외워도 되지 않나? 짝수 나와도 그냥 이거 쓰면 되니까. 그죠? 근데 절대 아니라는 거. 왜냐면 짝수 공식이 보면은 월등하게 간단해요. 지금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고 2a인데 a거든요. 그래서 월등하게 간단하고 계산하는 과정이 겁나 쉬워. 그래서 무조건 두 개를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납득할 수 있게끔 짝수 공식 외워야겠는데 라는 말이 자동으로 나오게끔 어떤 방정식 두 개를 볼 건데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은 8x 플러스 16은 0이라는 이 방정식을 풀 건데 한 번은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 거고요. 한 번은 짝수 공식을 이용해서 풀 거예요. 자, 일단 식부터 써보면 근해 공식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고요. 그 다음에 짝수 공식은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야. 근데 여기서 b 프라임이라는 거는 짝수라고 했기 때문에 나오는 새로운 문자인데 b가 짝수니까 당연히 2로 나눠지겠지? 그래서 b를 2로 나눈 것이 b 프라임이야. 알겠죠? 그래서 b 프라임은 b를 2로 나눈 것이다 라고 써주면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자 x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그냥 근해 공식과 짝수 공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계산 과정도 엄청 줄어들고 답도 빨리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자 2a분의 했으니까 여기가 1이면 2가 되죠. 그 다음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8이니까 8이고 풀마 루트 b가 마이너스 8이니까 제곱하면 64. 그 다음에
4AC, AC 곱하면 16이야. 근데 16에다가 마이너스 4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64. 아, 얘는 2분의 8 풀마 0이고 얘는 그냥 4라는 답이 나오는 거지. 맞아요? 근데 짝수 공식은 어떻게 달라지냐면 여기가 2a분의가 아니라 벌써 a야. 그러면 저기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경우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이 분수를 쓸 필요도 없어지는 거야. 완전 여기서 개이득이지. 그래서 1 없어지면서 b는 마이너스 8이야. b가 마이너스 8일 때 내가 b'은 마이너스 4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4니까 4 풀마 루트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마이너스 16 그래서 밑에 안 나오고요. 얘는 없어지면 0이잖아. 그러면 그냥 4. 와우. 됐죠? 그래서 근해 공식을 쓸 때랑 짝수 공식을 쓸 때랑 계산 강정도 훨씬 간단해서 빨리 구하지만 이 숫자를 제곱하는 데 있어서도 B'이면 숫자가 작아지고 2A가 아니라 A니까 숫자가 작아지잖아. 그래서 계산할 때도 훨씬 편리한 거야. 빨리 구하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게 아니라 계산할 때도 쉽다는 거지. 그럼 당연히 쉬운 방법을 선택해야지. 우리가 선택지가 있다는 가정 하에는. 알겠죠? 그래서 짝수 공식 반드시 외우시고요. 여기 넘어가서 예제 1번, 2번 풀고 갈게요. 예제 1번에 자, 다음은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이다. 네모안에 알맞은 말을 써놓으시오. 자, 여기서 A는 2, B는 마이너스 5, C는 마이너스 1일 때 근해 공식에 대입하면 2A분의지 그럼 여기 2를 곱해서 얘는 4분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5 마이너스 B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5제곱 마이너스 4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근해 개수 2차 방정식이면 무조건 2개인 거지. 왜냐면 차수가 높아짐에 따라 그 차수에 따라 근이 따라가는 거니까 2차면 근 2개, 1차면 1개, 3차면 3개, 4차면 4개, 100차면 100개. 답이 100개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서 근의 개수라는 거를 근을 보통은 구해야 2개인지 몇 개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걔를 구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근의 공식을 앞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근의 공식을 내가 한번 써보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근의 개수가 결정되는 부분이 이 풀마 루트인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야.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어쨌든 여기에는 개수들의 곱이 들어가는 거니까 어떤 상수가 나올 거란 말이지. 근데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런 식으로 루트 안에 숫자가 들어갔어. 그러면 이 루트가 살아있는 거지.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5랑 1 마이너스 루트 5랑 이거는 다시 말해 근이 이렇게 하나 두 개를 갖는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 안에가 숫자 즉 0보다 큰 상수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 근이 2개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b제곱 마이너스 4ac 부분이 0이야. 그러면 얘는 1 풀마 루트 0이 되는 거니까 루트 0은 그냥 0이거든요. 그래서 1 풀마 루트 0이면 그냥 얘는 그냥 1이라는 상수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이제 우리가 했던 완전제곱식의 중복된 근, 중근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중근인 경우에는 여기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봐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만약에 0보다 작다. 그럼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2 안에 마이너스 5가 있다는 건데 여기가 음수면 우리가 루트가 형성될 수 없다고 앞에서 배웠죠. 제곱근 할 때. 그래서 루트인 경우는 그냥 아예 땡이야. 여기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가 땡이야. 그래서 이 경우는 근이 없다가 되는 거야. 근을 정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음수다? 그럼 무조건 근이 없다. 이렇게 봐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2차 방정식의 근을 직접 인수분해하거나 근의 공식을 넣어가지고 구하지 않아도 2개인지 중근인지 0개인지를 바로 알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2차 방정식의 이거 맞지? 2차 방정식의 중근을 가질 조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루트 안에 b제곱 마이너스 4ac 값이 만약에 0이 된다면 얘는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0이기 때문에 여기 사라져서 그냥 근이 중복되는 근 하나만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중근을 가질 조건을 다시 말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바로 중근을 가짐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근을 가질 때 라고 얘기만 해도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라는 식을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위에 보이는 거 노란색으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인 것처럼 이 식에서 자 b제곱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는 여기서 b가 마이너스 3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9고 마이너스 4a2ck 이 k가 0이다 라는 이런 조건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4이 마이너스 8k고 정리하면 9 넘겨서 마이너스 9. 그래서 k가 얼마예요? k는 마이너스 8로 나왔을 때 8분의 9라는 답이 나오는 거지. 괜찮아요? 그래서 중근을 가진다는 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다? 0이다를 사용해서 이런 k 미지수의 값을 구해올 수 있다는 거야. 보시면 돼요. 괜찮죠? 그리고 예제 1번도 한번 볼게요. 여기서 근의 개수를 구하라.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어. 그럼 얘가 근이 몇 개냐 이거를 보는 거거든요. 근 안에 보시면 1번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이야. 그럼 여기서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를 확인하는 거지. b제곱 마이너스 4ac 쓰고 정리해주면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하면 1이고 마이너스 4ac 4분의 1 그럼 곱하면 4, 4 약분해서 뭐야? 1 마이너스 1이니까 0이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얘는 중근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근의 개수 1개 혹은 2개인데 이게 중복되는 근이라서 1개처럼 보이는 거지.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근의 개수 여기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b가 6이죠? 그러면 6의 제곱 36 마이너스 4 a4 c3 43 12 그럼 얘는 36 마이너스 48 음수네 그치? 음수가 나오면 얘가 뭐예요? 근이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근의 개수 바로 b제곱 마이너스 4ac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여태까지는 주어진 방정식을 가지고 해를 구했단 말이야. 그죠? 근데 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번엔 해를 주는 거야. 해를 갑자기 줘. 2차 방정식이 만약에 이제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 이런 방정식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해를 구해라. 해 얼마냐? 그럼 이거 인수분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x 마이너스 6에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를 해주면 여기서 나오는 해가 x는 6 또는 아니면 x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거꾸로 이 해를 주는 거야. x는 6이고 x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네모로 친 다음에 가린 다음에 어떻게 생긴 방정식이냐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는 거지. 근데 여기서 해를 주고 뭐 아예 안 주는 건 아니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 3이다. 아니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다. 이런 식으로 힌트를 주긴 줄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인수분해의 모양을 떠올리면 되거든요. 6과 마이너스 1을 가지려면 일단 x 플러스 6이랑 x 마이너스 1은 무조건 나와야겠지. 근데 앞에 개수가 달라질 수는 있는 거지. 1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뭐 8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으니까 이 앞에 부분을 그냥 놓으면 안 되고 a라는 미지수로 둔 다음에 얘를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두고 나서 나머지 힌트들을 대입해주면 돼. 그럼 얘는 그리고 또 중근인 것도 한번 볼게요. 중근인 거. 중근이면 해가 중복되는 근이니까 두 개가 아니라 하나처럼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중근은 언제 나오는지 보면 x-2의 제곱은 0이라는 완전제곱식에서 나오죠. 완전제곱식이니까 는 0 해줬을 때 x는 2라는 거 하나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중근을 가지는 방정식이 있는데 그 중근으로는 8을 가진대.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냐면 그냥 1이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쓰면 되냐면 x-8에
완전 제곱식은 0이다. 이렇게 쓰면은 이게 방정식을 구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름 따라 2차 방정식, 식을 구해주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여태까지 했던 거에 거꾸로의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요 예제 보시면 다음 두 수를 근으로 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쓰래. 자, 첫 번째는 마이너스 3하고 5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힌트를 이렇게 준 거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그냥 1로 나온 거지, 이렇게.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5는 0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 최고차항 개수 1이니까 그냥.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근이고 마찬가지로 계속 개수 1이에요.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 여기서 밑에 우리 근의 공식 썼던 근의 공식을 통해 근이 나오면 어떤 하나의 근이 주어졌을 때 다른 한 근을 유추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까처럼 그냥 정수가 두 개 나와. x-1에 x-3은 0 해가지고 근이 하나는 1, 하나는 3 이렇게 되는 거는 말고, 근이 그 근의 공식에 넣었을 때 x가 마이너스 3 풀마 루트 5 이렇게 루트가 살아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돼. 왜냐면 이렇게 루트가 살아있다는 거는 풀마 루트 5잖아. 이 근의 공식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2a가 되는 거니까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루트가 그대로 있죠. 그러면 이 루트 안에 숫자가 있으면 무조건 하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5고 하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하나씩 가져갈 거란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만약에 어떤 게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러면 그거의 다른 한 근은 무조건 요 가운데 있는 루트 앞에의 부호를 바꿔서 나타내주면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 말고도 만약에 근이 그냥 루트 2가 나왔어. 그러면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루트 2구나 해서 루트 있는 앞에다 부호를 바꿔주면 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한 근이 p 플러스 qm이면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m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긴 근으로 이루어진 방정식 x가 1 플러스 루트 2야. 그럼 다른 한 개는 1 마이너스 루트 2고 얘를 가지는 방정식은 x 마이너스에 1 플러스 루트 2 그리고 x 마이너스에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써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x제곱에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할 때 우리가 얘랑 얘의 합을 더해서 x 했던 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엔 얘랑 곱해서 뒤에 상수항 써주면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이 이런 유리수인 경우에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예제 2번 보면은 자 주어진 값의 개수가 모두 유리수인 2차 방정식의 한 근이래. 그럼 다른 한 근, 그냥 세트 뭐냐고 물어보는 거지. 1 플러스 루트 5면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5고 마이너스 루트 7이면 다른 한 근은 그냥 루트 7 이렇게 해주면 돼요. 괜찮죠? 어렵지 않아요? 해보세요 한번.